창구 직원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를 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고객님, 이 금액을 전액 인출하시겠다고요? 직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옆 창구 직원이 고개를 돌렸고 대기 번호표를 뽑던 젊은 남자도 힐끗 쳐다봤다. 그렇소. 200억.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50년간 이 은행을 믿어온 세월만큼이나 단단했다. 할머니, 그 돈 금고에 넣어두시면 연 3% 이자가 붙는데요. 1년이면 6억이 넘어요. 이자는 필요 없소. 사람 믿는 마음이 다 깨졌으니. 순간 은행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창구 너머로 과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급히 일어섰다. 직원의 손이 책상 밑 비상벨을 향해 움직이는 게 보였다. 이상 거래 발생. 보이스피싱 의심. 치매 노인 긴급 대응. 그런 단어들이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동정, 의심, 불편함이 뒤섞인 시선들. 72세 노인네 하나가 200억을 찾겠다니 그들에겐 사건이었다. 나에겐 존엄의 문제였다. 모든 건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다. 손주 민서의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고 축의금으로 3천만 원을 인출하려 은행을 찾았다. 오후 2시 한산한 시간이었다.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모니터만 바라봤다. 고객님, 잠깐만요. 여직원이 통장을 뒤집어보고 다시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러더니 뒤를 돌아 선배 직원을 불렀다. 과장님, 이것 좀. 30대 남자 과장이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순자요. 본인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분증 있으신가요? 당연한 절차라 생각하고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과장은 주민등록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뒤로 돌아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고객님, 죄송한데요. 이 금액을 인출하시려면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해요. 3천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이요? 내 돈인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보안상 이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사기꾼으로 보인다는 뜻인가? 50년 넘게 이 은행을 믿고 차곡차곡 모아온 돈인데 그 세월이 보안상 이유 내 글자로 무시당하다니.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결국 그날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버스 정류장에서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약간 굽은 자세에 낡은 가방을 꼭 쥔 손. 늙은이였다. 그들 눈엔 그저 의심스러운 노인이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펼쳤다. 1980년 6월 15일 첫 입금. 200만 원. 그때 남편과 식당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에 정리했다. 1993년 3월 큰 입금. 8천만 원.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던 해 식당을 확장했다. 2005년 11월 1억 돌파.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해. 그날도 나는 식당 문을 열었다. 2018년 10억 돌파. 손주가 태어나던 해. 이 아이 미래를 위해 더 모았다. 그리고 지금 200억. 매달 적금 들고 배당금 받고 땅 팔아서 모은 돈. 한 푼 한 푼이 내 인생이었다. 그런데 3천만 원 찾는 게 의심스러운 거래라니. 핸드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냐? 할머니, 결혼식 축의금은 진짜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 너 결혼하는데 당연한 거지. 근데 할머니 은행 갔다 오셨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던데요. 심장이 철렁했다. 은행에서 민서에게까지 전화를 한 거다. 고객님, 가족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했겠지. 듣기 좋게 포장했겠지만 실제로는 노인이 큰돈 인출하려는데 사기 당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민서야, 할머니가 치매 걸린 것처럼 보이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뭐라던? 그냥 큰 금액 인출하실 때는 미리 알려달라고만.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모욕이었다. 내가 내 돈을 찾는데 가족에게 확인 전화를 한다는 건 나를 온전한 어른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새벽 3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돈을 전부 찾아야겠다.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50년 고객인 나를 의심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다. 남편 제사 때 입던 검은색 정장.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다. 거울을 보니 2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다.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다. 상아로 만든 도장. 남편이 식당 개업 때 선물해 준 것이었다. 통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 가방에 하나씩 챙겼다.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떨림은 분노에서 왔다. 오늘은 끝까지 간다. 200억 한 푼도 안 남기고 찾는다. 은행 문이 열리기 20분 전에 도착했다. 이미 직원 2명이 유리문 안쪽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봤다. 인사는 없었다. 굿이 정각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기계적인 인사였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았다. 일주일 전 그 젊은 여직원이었다.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인출이요. 금액이 어떻게? 200억 전에. 여직원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다.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200억. 제 계좌에 있는 돈 전부요. 여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 큰 소리로 과장을 불렀다. 과장님, 잠깐 와보세요. 과장이 왔다. 이어 팀장이 왔다. 그리고 지점장까지 내려왔다. 3분 만에 나는 4명의 은행원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지점장이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가짜 미소였다. 고객님, 김순자 고객님 맞으시죠? 그렇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라도? 문제 없소. 그냥 내 돈 찾으러 왔소. 하지만 200억이라는 금액은 내 돈 맞소? 네, 물론 고객님 명의 계좌입니다만. 그럼 찾을 수 있소?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절차가.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나는 알았다. 하지만 우린 안 주고 싶다. 귀찮다. 의심스럽다. 절차가 어떻게 돼요? 먼저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인출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지점장이 말을 늘어놓는 동안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 하시오. 난 기다리겠소. 네? 하지만 오늘 중으로는 어렵습니다. 최소 34일은. 난 오늘 찾겠소. 여기 앉아서 기다리겠소.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오전 10시 은행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창구 직원들은 계속 나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지점장은 사무실로 들어가 전화 통화를 했다. 유리문 너머로 그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다. 의자가 딱딱했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다. 이건 싸움이었다. 존중을 되찾기 위한. 팀장이 커피를 들고 왔다. 고객님,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커피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시면 위험합니다. 강도 위험도 있고. 내 걱정은 내가 하겠소.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내 돈을 내가 찾는데 무슨 세금이요? 만약 이걸 누군가에게 주시려면 누굴 주든 내 마음이요. 당신들이 상관할 일 아니요.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은행은 더 붐볐다. 창구 앞 대기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 아까부터 계속 앉아 계시네. 무슨 일 있나 봐. 경비 아저씨가 내 옆에 섰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구릿빛 피부의 남자였다. 할머니, 뭐 좀 드시고 계세요? 제가 김밥 사다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이 은행에서 오늘 처음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다. 괜찮소.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소. 요즘 은행들이. 참.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했다. 응원합니다. 끝까지 해보세요. 그 눈빛 덕분에 의자가 덜 딱딱하게 느껴졌다. 지점장이 경찰을 불렀다.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은행 안이 술렁였다. 할머니, 저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경찰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상황은 공손하지 않았다. 나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은행 측에서 연락이 와서요. 혹시 누가 할머니를 협박하거나 사기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아무도 안 그랬어. 정말 200억을 인출하시려는 게 할머니 의사가 맞으신가요? 맞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고? 이 질문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그들은 몰랐다. 내 돈이니까요. 그게 이유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다. 할머니 가족분들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왜요? 가족분들이 알고 계신지 확인해야. 내가 애어른도 아니고 뭘 확인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서장 번호 알려드릴까요? 통화 좀 해보시오. 내가 법 어긴 게 있어? 경찰관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누군가 나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대기 의자에 앉은 30대 남자가 핸드폰을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화면에 내 모습이 보였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요?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내렸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허락도 없이 왜 찍소? 여기 공공장소라서.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다. 손님, 고객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남자는 투덜거리며 나갔지만 이미 늦었다. 그 영상은 벌써 인터넷에 올라갔을 것이다. 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왔다. 고객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내 모습이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200억 찾으려는 할머니 vs 은행의 싸움. 은행에서 하루 종일 버티는 할머니. JPG. 요즘 은행 서비스 실화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할머니 화이팅. 은행 개쓰레기네 키읔키읔. 이게 진짜면 은행 지읒됐다. 할머니 치매 아니심? 보이스피싱 아닌가? 200억 진짜면 은행이 똥 싼 거고. 부끄러웠다. 전국에 내 모습이 퍼진 게.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다. 이제 온 나라가 보고 있었다. 이 은행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고객님, 이거 내려달라고 요청할게요. 왜요? 사실인데. 고객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는 너무 늦었어. 이미 온 나라가 다 봤어. 지점장의 전화가 계속 울렸다. 3분마다 한 번씩. 본사였다. 그리고 언론사였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점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지점장이 내 앞에 앉았다. 고객님, 본사에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확실히 해주시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왜 갑자기 전액 인출을 하시는지. 사유만 말씀해 주시면. 사유. 어떻게 설명할까? 일주일 전 그 직원의 차갑던 시선. 내 손주에게까지 확인 전화를 건 모욕. 50년 고객을 의심한 그 태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감정적이라고 치부할 것이다. 사유는 간단하오. 이 은행이 나를 고객으로 대우하지 않았소. 그게 전부요. 지점장이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다. 9시간째 앉아 있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다리가 저렸다. 화장실도 못 갔다. 자리를 비우면 그들이 고객이 포기했다고 생각할까봐. 손이 떨렸다. 혈압약을 안 먹었다. 경비 아저씨가 물을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소.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려 물이 흘렀다. 경비 아저씨가 휴지로 닦아줬다. 할머니 힘드시면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아니요. 오늘 끝내야 하오. 왜요? 내일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소. 눈물이 고였다. 참았다. 이 순간 울면 안 된다. 울면 지는 거다. 늙어서 감정 조절 못하는 노인이 되는 거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할머니, 어디세요? 은행이란다. 할머니, 지금 뉴스 나왔어요. SNS에도 난리예요. 그래? 할머니 얼굴이 나왔냐? 네. 근데 할머니 진짜 200억 찾으시려고요? 그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손주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너희 결혼식 축의금 3천만 원도 못 찾게 해서라고? 할머니를 범죄자 취급해서라고? 민서야, 할머니는 괜찮다. 걱정 마라. 할머니, 제발 그 돈 안 찾으셔도 돼요. 결혼식도 미룰게요. 제발. 민서의 울먹이는 목소리. 민서야, 이건 내 결혼식 때문이 아니란다. 이건 할머니 자존심 때문이야. 지점장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통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니 천천히 내 앞으로 왔다. 고객님, 본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요? 200억 전액 인출 승인입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다. 남아있던 직원들, 마지막 업무를 보던 손님들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다. 지금 당장 처리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단 현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좌 수표나 자기압 수표로. 현금으로 하시오. 고객님, 200억을 현금으로는. 내 돈이요. 내가 현금으로 보고 싶다는데 안 됩니까? 지점장이 팀장을, 팀장이 과장을, 과장이 직원을 쳐다봤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현금은 내일 오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이요. 고객님,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지점에 그만한 현금이. 그들의 당황한 얼굴. 50년 만에 보는 통쾌함이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내가 다시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럼 수표로 하시오. 대신 내일 아침 9시까지 200억 전액 현금으로 준비해 놓으시오. 네? 내일 다시 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겠소. 한 장 한 장 제 손으로 세어서 확인하겠소. 지점장이 직원 2명을 데리고 금고로 들어갔다. 거대한 철제문이 열리는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다.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10분 후 직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다. 고객님, 200억 원 자기압 수표입니다.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내밀었다. 나는 천천히 수표를 받아들었다. 종이 한 장. 거기 200억이라는 숫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50년의 무게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다. 이걸로 내일 아침 9시에 현금으로 교환하겠소. 고객님, 정말로? 그렇소. 200억 만원권으로 준비해 놓으시오. 200만 장이요. 세어볼 테니.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1시간 만에 의자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경비 아저씨가 내 팔을 잡아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소. 이제 끝났소.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해요? 내 돈 찾은 것뿐인데. 은행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객님. 돌아봤다. 지점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50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다. 저분 뉴스에 나온 할머니 아니야? 맞다, 200억 할머니.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한 여대생이 다가왔다. 할머니,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왜요? 할머니 완전 멋있으세요. SNS에 올리고 싶어요. 웃음이 나왔다. 평생 멋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찍으시오. 집에 도착해 TV를 켰다. 내 얼굴이 나왔다. 뉴스였다. 오늘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70대 고객이 200억 원 전액 인출을 요구해 11시간 동안 버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50년 넘게 거래한 은행의 불친절한 응대에 항의하는 의미로 전액 인출을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민서 아들, 조카, 친구들 한 명 한 명 전화를 받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진짜 200억 다 찾으실 거예요? 그래. 왜요? 세금도 문제고 보관도. 얘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란다. 존중의 문제야. 통화를 끊고 인터넷을 켰다. 기사가 수백 개 올라와 있었다. 200억 할머니 은행 무릎 꿇렸다. 50년 고객 무시한 은행 결국 승인. 금융감독원 해당 은행 조사 착수. 댓글은 수천 개였다. 할머니 진짜 레전드.
은행들 개념 없는 거 이미 유명함. 나도 당했음 키읔키읔 소액인데도 눈치 줌. 노인 무시하는 거 실화냐. 근데 200억은 리을 이응 있는 거임? 그 시각 은행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SNS에서 불매운동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조사 들어온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 고객 달래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일 아침 사과문 발표하고 지점장 경질하고.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전국으로 퍼졌어요. 은행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 유튜버들, 그리고 나를 응원하러 온 시민들. 할머니 화이팅! 200억 꼭 챙기세요. 플래카드를 든 사람도 있었다. 노인을 존중하라. 고객은 ATM기가 아니다.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오겠다고 했으니 왔소. 지점장님이 사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과는 필요 없소. 약속한 거 지키면 돼요. 은행 문이 열렸다. 지점장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직원들도 전부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됐소. 약속 지키셨소? 네, 준비했습니다. 금고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어제와 달랐다. 거대한 금고 안 만원권 지폐가 쌓여 있었다. 200억, 200만 장, 무게만 2톤. 숨이 막혔다.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내 인생이 저기 쌓여 있었다. 고객님 전액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럴까 했는데 나는 금고 안을 한참 바라봤다. 50년 전 식당을 시작하며 첫 입금 200만 원. 40년 전 밤새 일하며 모은 1천만 원. 30년 전 남편과 함께 꿈꾸던 10억. 모든 순간이 저 돈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돈은 종이었다. 숫자였다. 진짜 가치는 그 과정에서 지켜낸 나의 존엄이었다. 지점장님. 네 고객님. 이 돈 다시 넣겠소. 네? 지점장의 눈이 커졌다. 주변 직원들도 놀라 나를 쳐다봤다. 다시 예금하겠소. 전액. 고객님 그럼. 어제는 당신들이 날 고객으로 대우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소. 이제 확인했소. 지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이 돈 장학재단 만드는데 쓰겠소. 가난한 학생들 위해서. 당신네 은행이 관리하시오. 고객님. 그리고 앞으로 이 은행에 오는 노인들 절대 무시하지 마시오.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시오. 은행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이 열렸다. 할머니 왜 200억을 다시 맡기신 건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지요. 은행에 무엇을 바라십니까? 노인도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오. 그날 저녁 전국 뉴스 톱으로 보도됐다. 200억 할머니 전액 장학재단 기부 결정. 은행 공식 사과문 발표. 노인 고객 응대 매뉴얼 전면 개편. 일주일 후 다시 은행을 찾았다. 손주 민서 결혼식 축의금 3천만 원 인출하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창구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번호표를 뽑으려는데 직원이 달려왔다. 고객님 VIP 창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소. 일반 창구에서 하겠소. 창구에 앉았다. 일주일 전 그 젊은 여직원이었다.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고객님 저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소. 다들 배웠으면 됐소. 3천만 원 인출이시죠? 그렇소.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5분 만에 끝났다. 이제 은행 앞 벤치는 내 단골 자리가 됐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날씨 좋아서 나왔소. 경비 아저씨가 커피를 가져왔다. 할머니 오늘 신문 봤어요? 할머니 장학재단에서 첫 장학생 선발했대요. 그래요? 몇 명이나? 100명이요. 전부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이래요. 200억은 종이였지만 그 종이가 누군가의 미래가 됐다. 6개월 후 민서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 앞에 섰다.
할머니 그때 정말 놀랐어요. 많이 걱정했지? 네.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왜? 할머니가 지켜내셨잖아요. 존중을. 민서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완성의 눈물이었다. 1년 후 은행 입구에 동판이 생겼다. 고객 존중 헌장.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이, 성별,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존중한다. 2024년 김순자 고객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나는 그 동판을 쓰다듬었다. 지나가던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다. 저기 보이지? 저분이 그 유명한 200억 할머니야. 할머니가 뭐 하신 건데? 할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아이가 내게 달려와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200억은 없어졌다. 하지만 더 큰 것을 남겼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이자였다. 그날 이후 그 은행엔 이상거래 탐지 대신 진심거래 감사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전국 은행들이 노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바꿨다. 금융감독원이 고객 존중 교육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새벽마다 그 금고 문이 열리던 소리를 꿈에서 듣곤 한다. 200억의 무게가 아니라 존중의 무게로. 그 소리는 이제 경종이 됐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재산이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